아니, 그리고 예. 이분들 중에 한 분은 호통을 막 칩니다. 누구한테? 국민의힘한테요. 예. 이런 거 지금 보낼 때냐? 호통을 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 이런 거 나 이런 거 국민의힘처럼 그 정도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나 이런 거 받지 않는다. 그 정도로 어중간하게 해갖고 말이야. 이러면서 막 삿대질하고 그러면서 자기 유튜브에서는 음모론 막 얘기하고 JTBC 기자가 오히려 위장하고 들어와서 JTBC 기자가 오히려 깨부셨다. 그 서울 서부지법을. 배승희가 그런 말을 했대. 그런 음모론을 얘기를 또 하고 보도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죠. 공교롭게도 이 국방색 입은 남성의 인상착의는 JTBC 또 다른 이모 기자와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JTBC 기자가 와가지고 자기들이 깨부수고 자기들이 찍어서 우리한테 지금 억울하게 내몬다 뭐 이런 이야기인가? 그렇죠. 그 얘기를 들은 이 커뮤니티에 있는 그 일부 또 댓글 다시는 분들이 또 쫙 와가지고 또 야 좌파 JTBC가 자작극을 해가지고 이런 것도 달고 자작극을 했다. 포털 사이트 이런 뉴스 댓글에 막 달고 이제 예.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JTBC에서 공식적으로 입장까지 내는 입장문을 냈어요? 그렇죠. 일종의 이제 그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X 소리에도 입장문을 내야 되나? 하도 그러니까요. 예.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그런 단초를 제공했는데 거기다가 지금 선물을 심지어 너희들이 윤석열에 충분히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안 받을 거야. 이런 주장까지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선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지금 여당이다. 고성국도 선물 예. 받는데 고성국은 서부지법을 막던 경찰이 시위대 일부러 길터주는 거 아니냐. 이 말을 어제 그 국회에서 조배수 의원이 그대로 했죠. 조배수도 똑같은 이야기 네, 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네. 제가 보니까 아니 그 지금 국힘에서 어떠한 그 뭐 국회 뭐 회의 소집해가지고 행안위 소집해가지고 이런 하는 말들이 전부 다 여기서 지시를 받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럼 이분은 어디 그 명태균 씨가 대통령실을 갔다가 지시했으면은 고성국 씨는 국회를 지시합니까? 똑같은 말을 해요. 좀 그리고 경찰이 시위대에 일부러 길을 터준다고요? 함정수사한다고요? 기동경찰 그렇게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맞아가지고 피 흘리는 거 보세요. 아니 그럼 저 이렇게 좀 경비가 호술했다고 한들 그러면 본인들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에 관해서는 왜 이야기를 안 하지? 다 아껴 부숴버렸던데. 그러니까 폭력 시위 유도설 뭐 이런 건데 예. 제가 보기에는 경찰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경무장을 했습니다, 사실. 너무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많은 인원이 오고 밤새 게다가 시위가 격화되는 게 보였잖아요. 이미 서부지법 담도 5시 반인가 막 17명 넘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 강경 진압을 하기 위해 중무장이 아니라 경찰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더 많은 경력을 투입을 하고 더 무장을 좀 이렇게 헬멧도 쓰고 뭐 이렇게 방패도 확실하게 들고 뭐 이렇게 해서 인원이 좀 더 많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때 그것도 영상 지적이 보면은요 되죠. 예. 경찰들이 빠진 게 예. 이미 유리창 타고 다 안에서 넘어가가지고 앞뒤로 완전히 고립되게 생겼어요. 아 경찰이 오히려 포위가 됐다. 예, 이쪽 그러니까 정문을 막고 있었던 경찰이 있었는데 이미 예. 다른 폭도들이 들어가가지고 후문으로 들어갔죠. 후문과 이제 유리창 깨고 들어가서 예. 이쪽 정문으로 이제 포위되게 생겼으니까 영상에 정확하게 나와있으니까 경찰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 그걸 제가 이제 기동대 지휘관들하고 통화를 해봤거든요. 제가 그래요? 있으니까. 근데 예. 이제 뭐냐면은 시위할 때 우리는 진압복이라 그럽니다. 헬멧하고 이걸 착용하고 오래 있으면요. 아 정말 힘듭니다. 저도 그거 많이 착용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은 조금 이렇게 야간에 격렬시로 되니까 일부 병력을 뒤로 빼가지고 그 병력을 이제 진압복으로 한복을 시키는 겁니다. 그 사이에 밀고 들어온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좀 많이 터져가지고 나중에 진압경찰들이 오죠. 그게 이제 진압장구를 착용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토시부터 발토시부터 예, 예. 그다음에 헬멧 써야 되지 안에 또 조끼 입어야 되지 하면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그런 사안인데 저는 이 모든 그 솔직히 이 경찰이 이렇게 무력하게 좀 당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당하는 부분 저도 많이 당해봤거든요. 예. 저 뭐 현직에 있으니까 많이 당해봤는데 이 모든 원인은 솔직히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권에 있습니다. 정치권이 어떻게 하냐면요. 경찰 지휘부에 전화를 해요. 자기 정치적 이익에 따라 저는 여야를 저는 안 가리겠습니다. 아니 과잉 진압하지 마라. 그 사람들 예. 좀 의사 표현하는데 좀 놔두어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지휘부는 솔직히 정치권이 잘 보여야 되거든요. 예.
잘 보여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예전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요 치안감인데요. 행안위 의원들하고 밥을 먹는 자리에서 행안위원장이 그 치안감이 무슨 말을 하니까 젓가락으로 회를 집어 얼굴에 던졌어요. 근데 그런 걸 갖다가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실은 기동경찰은 현장에서 그럼 어디까지 해야 되나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휘관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직접 시위대를 막는 건 아니거든요. 자, 한번 보십시오. 윤상현 의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월담자 선처를 강남경찰서장에게 잘해달라고 부탁했답니다. 윤상현 의원 변호사입니까? 변호사 아닙니다. 국회의원입니다. 이걸 외압이라고 이야기한 게 누구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2013년도에 청문회에 나와서 그랬습니다. 수사를 하는 사람이 수사가 진행되다가 뭔가 외부의 전화에 의해서 수사가 잘 진행 안 되면은 그걸 우리는 외압이라고 합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집행을 하는데 그 법집행에 대해서 외부에서 힘 있는 사람이 전화해서 법집행이 잘 안 될 경우 그 현장 경찰관은 그걸 외압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했는데 아니 그것도 자랑을 합니다. 내가 강남시장한테 백 쓰고 왔어. 월담한 사람 다 풀어주라고.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경찰이 저는 좀 의아했던 게 예. 불법적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폭력적으로 이제 표시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체증이랄지 현행범으로 체포랄지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다 했는가. 그러니까 안에 들어간 사람 46명 뭐 이런 거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공수처 그 차 있잖아요. 예. 그 승합차를 막 뒤흔들잖아요. 근데 경찰이 그쪽으로 진입을 못했다. 그렇게 해서 그대로 방치했다. 그러면 뭐 그 공수처 차도 다 저 국가의 재산인데 그거 그 바람 다 빼버리고 그렇게 사람을 한 1시간 동안 감금해서 위협하고 그거는 분명히 불법 행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사람들을 잡았나 그러면 그 사람도 못 잡은 것 같거든. 그때 당시에 이제 막 그 병력을 교대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일반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렇죠. 다 얼굴 그렇게 마스크 쓰고 예. 과거에 그 정유라 때 있잖아요. 예. 정유라 때 이화여대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시위를 했었어요. 그때 조선일보가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마스크 쓰고 시위한다고. 시위를 할 거면 본인들의 정체를 밝히고 떳떳하게 시위해라. 대학생들이 왜 마스크 쓰고 시위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그리고 대학 안에까지 경찰들이 진입해가지고 다 잡아가려고 그랬단 말이야. 난 이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아니, 그렇게 했던 경찰이 지금 멀쩡하게 그냥 거리에 깡패들 같은 인간들이야. 그리고 잡아서 지금 저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 한 40 몇 %는 20대, 30대라며. 20대, 30대 남성들이라며. 그러면 그딴 식으로 행동을 하는데 왜 거기에서 현장으로 체포를 못해? 공수처 승합차를 그런 식으로 1시간 동안 유린시키는데 예? 멋대로 갖고 놀아버리잖아. 공수처 그렇습니다. 예. 승합차를 그렇게 멋대로 갖고 노는데 그걸 경찰이 1시간 동안 접근을 못했다? 그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찰의 진정한 능력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저는 보거든요. 입법을 하는 정치권에서 대로에서 한복판에서 아니 이거는 정치권의 문제가 아니고 예. 경찰이 보수 집회와 관련해서 뭔가 봐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까지 계속 봐주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지. 광화문에서 온갖 불법적인 짓을 한단 말이지. 냅둬. 정광훈 씨가 하는 기독교 집회랄지 나는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그 사람들을 기독교라고 보기도 힘들고 정광훈 씨를 목사라고 칭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런 인간들이 하는 그 집회의 각종 불법성을 이제까지 놔뒀잖아. 경찰이. 아니 똑같이 지금 서부지법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몇 배의 폭력적인 상황을 했는데도 지금 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잡을 거야, 그 사람들을. 지금 얼굴 마스크 다 가리고 있었는데. 그때 현행법으로 왜 못 잡았어? 그러면
그때 그 상황이 3시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3시간. 3시간. 그러면 초기에 거기에 있던 기동대장이나 야, 더 투입해. 다 잡아 넣어. 왜 이 말을 못 하냐는 거지. 왜 이 말을 못 하냐는 거야. 최경영 기자님이 예. 얼마나 저렇게 분노에 차서 예. 얼마나 아니, 분노에 찬 게 아니고 나는 분노와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분노에 찬 상식적인 얘기를 이렇게 합니까? 네. 얼마나 분노에 찬 이러한 상식적인 얘기를 했습니까? 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분노에 찬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찰이 이 청년들을 강경 진압을 하고 민노총은 봐주면서 왜 이 청년들은 이렇게 때려잡느냐 뭐 이런 식이죠. 오늘 조선일보 1면이 민노총에 눈 감는 경찰입니다. 민노총의 불법 시위 봐주는 경찰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어제부터 계속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게 민주노총이 이렇게 민주노총이 했으면 이렇게 청년들 잡아갔겠느냐, 우리가 하니까는 잡아가지 않느냐, 완전히 적반하장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가 무슨 정권입니까? 아직도 윤석열 정권 아닙니까? 아직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하는 정권 아닙니까? 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정권 아닙니까? 본인들이 하는 정권이지 않습니까? 어느 시위를 사실은 더 손방망이로 하겠어요, 경찰이.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런 주장을 지금 뻔뻔하게 하고 있다. 근데 아직도 윤석열 정권에서 이게 경찰이 현실입니다. 눈치를 보는 거야. 예, 뭐 맞고요. 저도 네.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뭐 조선일보는 내로남불인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예. 뭐 사실 뭐 어떤 공신력이 저는 없다라고 보는데 오늘 그 사설 제목이 또 법원 난입 사태 생각해야 될 것.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은 판사의 성향에 따라 극과 극으로 판결이 나뉘는데 이런 불만과 분노가 난입 사태의 배경이 된 건 아닌지 법원이 성찰해야 된다. 이제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내란일보입니다. 내란일보. 내란일보. 그러니까 이거 니들이 문제가 있어 지금 이런 거를 이제 대놓고 쓰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새삼 놀랍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전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전조가 뭐였냐면은 뭐 여러 이제 그 광화문 시위도 했지만은 가장 가깝게는 윤석열 관저 앞에서 있었던 집회에서 여러 언론이 약간 르포처럼 썼거든요. 경향신문 등 몇 군데가 그때 이미 검문 검색을 했어요. 관저 앞에서 보수들이 예. 너 좌파처럼 생겼어. 야, 너 최경영 닮았는데 이리 와봐. 너 지금 탄핵 찬성 집회 가는 거지. 너 신분증 내놔봐. 이거를 이미 그때 하고 있었다고. 그리고 거기에 뭐 오뎅 던지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졌다라는 거를 이미 보도를 했잖아요. 그게 그렇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그때부터 공무원한테 신분증 요구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시위대가요. 불법적인 이런 것들을 묵인해 왔으니까 이게 충돌을 방지한다라는 명분 아래 그냥 막 이게 선만 폴리스 라인만 두고 예. 이들이 하고 싶은 건 다 해. 뭐 누구 때리거나 그러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이들한테 용기를 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거기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백골단이라는 게 결국은 작용되잖아요. 그렇죠. 공권력을 뭐 믿지 않고 우리가 실제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체포하러 오면 이들이 가가지고 막겠다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권력에 대한 국가 권력에 대한 또 도전이었는데 이것도 결국은 방치되고 김민전이 국회를 부르고 석동현이 또 무슨 애국 우파 단체에 단상에 세웠어요, 얘들을. 그런 그 보도도 나왔어요. 근데 얘들이 이제 우리는 이런 거 할 수 있다라고 된 거죠. 그래서 불행한 사태고 정말로 안 부르는데 이제부터라도 엄정하게 해야 된다. 정말로 큰일 난다 이제 앞으로는. 경찰도 아마 깨달은 게 많을 겁니다. 예. 이게 80년대 90년대 초까지도 말이죠. 예. 경찰이 신분증을 불법으로 검사하는 거 이거 우리가 길거리 다니다가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불신검문이라고 그러죠. 예. 예. 아니 그렇게 생겼으면 그렇게 했잖아요. 예. 예. 불신검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근데 이 극우 세력이 거리를 장악해 가지고 심지어는 공무원한테 네 공무원인지 맞는지 확인해 보자. 기자들한테 너 기자 맞는지 확인하자. 신분증 보여달라. 본인들은 마스크로 가리고 있고 그리고 주변이 쫙 모여서 그거 신분증 안 내면 주 펠라 그러고. 아니 이게 무법천지지 이게 뭐야? 이번에 사적 린치하는 거지. 기자들도 네. 엄청 폭행당했잖아요. 그쵸. MBC 기자 근데 KBS 기자 그 폭행당하는 것도 KBS 어제 나갔는데 예. 그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우프더라고요. 뭐냐면은
이게 KBS 카메라 기자가 이제 폭행을 당했어요. 그렇죠. 촬영을 하는데 예. 야 나 KBS야 KBS 야 그러는데 KBS 기자 맞아라고 하면서 이제 카메라에 KBS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예. 그런 것도 그러고 저는 그 기자님의 뭐 그걸 비난할 생각은 없는데 예. 야 나 우리는 너희 편이야 약간 뭐 이런 아, 이런 네. 마인드로 지금 자기 방어를 위해서. 자기 방어를 왜 살기 위해서 또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예. 야 이게 막 진짜 난장판이었구나 이게 진짜. 근데 이분들은 지금 우리가 맨날 아까도 내란일보라고 그랬는데 예. 조선일보도 지금 좌파라고 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이 한심한 분들은. 아, KBS가 좌파래요? 아니 아니 그 시위대가 구거와 시위대가 조선일보도 좌파다 예. 아, 조선일보도 네, 좌파다? 조중동이 다 좌파로 돌아섰고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는데 KBS의 카메라 드신 분이 나는 KBS다라고 말하는 게 뭐 1이라도 먹히겠습니까? 그게 막 말도 안 되죠 지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